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됐을 때 시장은 언택트 주식에 주목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관련 주식의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하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황을 보게 되면 생각지도 않던 곳에서 호황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7월 세계 TV 판매를 보면 20%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아마 그 바깥 활동이 제한되면서 TV 시청이 늘어난 영향이 TV 판매까지도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디스플레이 업종의 호황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CNP 미디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시장서부터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선 이제 미국 시장은 어제는 그래도 조금 좀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2주 동안에 걸쳐서 매일매일 정말 난리가 났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애플이 3% 정도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다가 신사업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까지도 갔다가 또 내부적으로는 조금 또 변화도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는 뭐 강한 폭이 상승이 안 나왔는데, 예. 나스닥 지수는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 예. 근데 어제 나왔던 부분들은 이 제조업이나 이 중국과 독일의 경제 지표가 잘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지표 개선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출발했습니다. 특히 호재성 재료와 악재성 재료가 조금 겹치면서 업종별 좀 차별화 장세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호재성 재료에서는 이 스트리밍과 친환경 업종 관련해서 이 경제 지표가 잘 나옴에 따라서 상승을 좀 주도했고, 예. 그리고 다만 실적 우려가 높은 이 금융업종과 건설업종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다우지수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종목으로 좀 살펴봤었을 때는 좀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애플 관련 이슈가 신제품이 이제 출시가 좀 보여줬죠. 이벤트가 있었는데 차이 메모리 나오면서 오히려 좀 상승폭을 조금 상승폭을 좀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테슬라가 좀 7%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제조업 쪽 관련해서 첨단 제조업 지수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제조업에서 15% 가까이 증가를 하고, 소매 판매에서도 자동차에서 한 11%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기저효과가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테슬라가 좀 큰 폭의 좀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좋은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이 넥스트라 에너지가 4대1로 액면 분할을 했는데, 이 CEO가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해서는 앞으로 성장이 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 회사에 대한 부분들, 또 키뱅크 흔히 말해서 이 주요 이 리서치 업체에서 커버리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 회사의 앞으로에 대한 이 트렌드가 변함에 따라서 성장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 계속해서 실릴 것이다 하면서 넷플릭스가 또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고, 기존에 있던 뭐 금융주들이나 뭐 제조업에서 건설업 쪽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업종별 좀 차별한 장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역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국내 시장은 아시는 것처럼 어제 그 전고점을 넘어서 2,400 뭐 얼마까지 이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보면 코스닥이 9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시장 굉장히 좋은 상태고, 미국 시장은 이틀 동안 상승하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하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국내 시장의 강세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서로 간의 차별화가 되고 있는 네.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전 세 가지 이유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조정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이 서로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선조정을 우리나라 증시가 8월 13일 날 고점을 찍고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9월 2일 날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예. 조정을 나왔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보다는 더 빨리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폭을 좀 만회하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라고 예.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조금 더 미국 증시보다 좀 빠르게 회복했던 부분들, 상대적인 주간 수익률 측면에서 좀 우수했다,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3분기 삼성전자 IT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의 대장주이고 시가총액의 20% 이상 현재 삼성전자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결국 코스피 지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의 주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실적 모멘텀이 3분기 영업이익 상향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6만 원 넘으면서 이 코스피 지수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 많은 분들이 좀 아시다시피 이 대기 자금에 대한 부분들, 이 유동성이 뭐 풍부하게 지금 시장이 넘쳐 흐르다 보니까 예. 이 대기 자금에 대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수급까지 좀 받쳐주는 삼박자가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제일 낮을 때가 53,000원 정도였고 지금이 61,000원 정도 이렇게 하니까 한 15% 정도가 몇 주 사이에 지금 올라간 그런 셈인데 15% 정도면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는 거의 70포인트 정도를 끌어올리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 힘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그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화제가 되고 토픽이 되고 있는 부분서부터 그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서부터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화웨이에 대한 제재 부분들은 그 반도체나 그다음에 화웨이의 제품만으로서 끝나는 건 아니고 대충 봤을 때 이제 뭐 디스플레이 이쪽에도 영향을 상당히 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국내 디스플레이 회사들에 대해서 어떤 타격이 올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중국 시장의 기업들은 중국 로컬 기업에 대한 그 비중을 90% 이상 사용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일 크게 피해가 입는 거는 아무래도 중국 로컬 기업들이겠죠. 화웨이에 그렇겠죠.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근데 이 화웨이의 물량을 지금 다른 이 핸드셋 업체들이 좀 가지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이 생산량과 출하량을 증대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뭐 오포나 비보, 이런 샤오미 등 중국 3개사에서 좀 메울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이 큰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의 지원까지 조금 곁들이다 보니까 30%에 40% 정도의 낮은 공급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은 이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있죠. 예, 그리고 현재를 그렇죠. 봤을 때 기술력도 많이 쫓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도 차이가 없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소비자의 선택은 가격이 낮은 부분으로 해서 선택을 할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이 반도체 굴기가 아닌 디스플레이 굴기 쪽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할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도 원가 절감을 위해서 C샵과 그다음에 OLED 채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C샵 기업과 OLED 기업 채택을 해가지고 중국 부품, 디스플레이 부품을 써가지고 현재 좀 진행을 해서 제조 원가를 좀 줄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현재 지금 그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 하면 중국의 1등이면 바로 BOE입니다. 예. BOE 같은 경우에 현재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40% 가져가고 40%. 있고요. 예. 그다음에 티안마나 비전옥스 같은 경우에는 한 20%, 그리고 CSOT 같은 경우에 한 11%의 MS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BOE가 지금 원래 화웨이 주 공급사로 뚫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예. 화웨이가 결국은 이 미국의 제재안 때문에 화웨이 입장에서도 결국은 이 다른 루트로 좀 시선을 돌려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나 애플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이나 이 영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국내 디스플레이 고객사 입장에서는 BOE의 이 영업 전략이나 경영 전략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갖고 있는 MS를 뺏길 수 있다라는 측면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숫자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중국 BOE 6세대 같은 경우 OLED 캐파가 현재 월 14만 4천 장 정도 예. 됩니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A3 공장 자체가 현재 13만 5천 장 정도 되거든요. 예, 중국이 더 지금 크네요. 중국이 더 캐파가 더 커졌습니다. 예. 그만큼 중국 자본이 크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 수요가 다 중국의 로컬 기업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부분 측면에서는 디스플레이 예. 업계에 좀 우려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하나 여쭤볼 게 이제 그 위챗입니다. 위챗은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카카오톡에 해당하는
거죠. 그 위챗과 관련해서 화웨이 이상으로 또 상당히 좀 후폭풍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게 그 디스플레이 업계에다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애플에 들어가는 두 고객사가 삼성 디스플레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채택한 중소형 디스플레이에서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 물량 자체가 줄어들에 따라서 이 위챗 관련된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현재 위챗 사용자가 보면은 12억 명이 12억 명이요.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국이 11억 명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기타 국가가 1억 1억 명인데 명이고. 그만큼 중국에서는 슈퍼 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 이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들이 있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는 만약에 위챗을 안 하게 되면은 애플 불매 운동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면은 미국에서도 상당히 부담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아무래도 시가총액 1등인 회사인데 미국 기업에서는 경제를 예. 다 먹여 살리는 회사인데 그렇게까지 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이 9월 20일 행정명령이 발생하고 나서 9월 20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대화나 타협이나 협의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 글로벌적으로 위챗을 사용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애플의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예. 최악의 시나리오를 봤었을 때 앱스토어를 삭제할 경우는 아이폰에서 연간 3천만 대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이번에 OLED가 이제 애플의 전 모델의 OLED 채택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적 타격이 좀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진짜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위챗은 위챗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위챗 페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중국의 그 결제 내에서 상당한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부분도 감안하게 되면 만약에 그 위챗에 대한 계속한 제재 이게 보다 더 커지게 되면 애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져서 아마 이게 상당히 미국도 또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이제 국내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의 2분기 실적, 그다음에 이제 3분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3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과 이제 추석 연휴를 빼고 나면 2주 정도밖에 안 남고 그러면 이제 3분기는 끝나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주 디스플레이 하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를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예.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공시 자료를 보니까 2019년까지밖에 자료가 안 나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2019년 매출액 같은 경우 31조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정도가 나왔어요. 1조 4천억. 네, 나왔는데 다 대부분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중성 디스플레이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 휴대폰, 스마트폰 쪽으로 주로 디스플레이 패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대형 디스플레이에서 우위에 있죠. 예, 그 그렇죠. LCD 쪽 관련된 부분과 TV 쪽과 IT 제품 쪽 관련된 거랑 이 OLED 쪽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에 애플 쪽에 신규 들어가는 거. 그동안에 계속 이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고정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예. 감가상각비랑 인건비들이 좀 나가가지고 이익단에서 좋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봤었을 때 2019년 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23조였어요. 예. 삼성 디스플레이보다는 대략 20% 정도 적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봤었을 때. 근데 지금 다른 점은 뭐냐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소형만 하는 게 아니라 대형 디스플레이도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보다는 타격이 덜할 것이다라고 좀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최근에 보니까 LCD TV 패널 가격이 32인치 같은 경우에 46달러, 그다음에 54인치 같은 경우 138달러로 대략 평균적으로 20% 이상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LCD TV LCD 쪽 관련해서 패널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익률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다. 그렇겠죠. Q가 줄어들어도 P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매출액 입장에서는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OLED, POLED를 지금 애플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주가 조정 나왔던 거는 이 애플 위챗 관련된 부분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보니까 양산 시작되고 좀 지금 현재에 대한 가동에 대한 문제는 좀 크게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은 매번 이
하반기 때마다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번에는 턴어라운드 4분기 때는 좀 턴어라운드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연간으로 봤었을 때는 좀 적자가 지속될 수도 있지만 적자폭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가격이 페달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그렇게 해서 좀 나아질 거다라고 계속해서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 좀 그 명확한 신호는 안 오지만 연말이 될수록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업황은 대충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서 쭉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토픽을 한번 좀 그 꼽아 주시겠습니까? 네, 대형주 쪽에서는 좀 LG 디스플레이 좀 보고 있고요. 중소형주 쪽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중국 서플라이 체인 기업들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국의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 덕산 네오록스 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F PCB 쪽 관련해서 중국 OLED 유기 소재를 공급하고 있고 예. 이 그쪽 안에서 또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케미칼이 들어갑니다. 공정 케미칼 쪽 관련해서는 ENF 테크놀로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덕산 네오룩스, 그 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그 이슈를 한번 좀 그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지금 앞으로 연말까지 뭐 이렇게 봤을 때 화제가 될 수 있는 이슈가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는 이 중국의 OLED 관련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OLED 투자. 계속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 로컬사에서 지금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이 자주 등장을 할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OLED 점유율 확대될수록 중국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 좀 포트폴리오를 넓혀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1월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비전옥스에서 출시한 것 중에 ZTE AX5N 20을 출시했는데 세계 최초로 UDC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가 밑에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OLED 패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에 대해서 부분들 보고 언론에서 크게 극찬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위기 상황을 탈출하냐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저는 사실 OLED는 중국에서 보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 점유율이 2019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1분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한 60% 마켓쉐어를 갖고 있다고 중국이 한 40%였습니다. 예. 그게 2017년부터 중국이 0에서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근데 내년 1분기 때 되면은 데드 크로스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 OLED 기술 자체를 전체적인 그 생산 자체를 보면은 캐파가 한국을 앞질러지는. 그래서 네. 중국 입장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좀 데드 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측면에서는 좀 우려될 만한 이슈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한 부분들에서 결국은 기술로 인해서 극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시장이 바로 제가 봤을 때는 미니 LED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LCD 쪽에서도 가장 큰 상위 이 기술력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마이크로 LED로 가기 위한 중간의 가교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미니 LED라고 보시면 됐고 예.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주로 중대형 디스플레이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형 디스플레이로 해서의 미니 LED 전환이 또 하나의 시장에 대한 부분들로 또 나비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의 OLED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재준 CMP 미디어 대표였습니다.